자, 김신혜 씨 모셔서 신스틸러. 네, 안녕하세요, 어서 박사님.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너무 흥분해가지고 몸살이 아, 그때 저도 같이 흥분. 그때 우리 무지하게 흥분했잖아요. 네. 쌍으로 흥분해가지고. 네. 아, 저는 오늘 방금 전에 네. 허평환 사령관님하고 네, 쭉 다 들었어요. 들으셨어요? 네. 굉장히 지금 중요한 네. 지금 말씀을 우리 당을 떠나서 네. 우리 사령관님이 참 진짜 중요한 말씀을 맞습니다. 하시는데 주역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한국당을 또 우리 사랑하는 또 대표하는 영원이죠. 아니 대표는 아니고요. 대표는 아니고. 아니 한국당 쓴소리 해가지고. 아니 황교안 대표님이시고 한국당의 네. 이저 청년 네, 사랑하는 청년입니다. 예. 자 신스틸러 오늘 주역부터. 주역부터 갈까요? 네. 자 아니면 보수통합 얘기 나왔으니까 네. 지금 대한민국 통합의 시도를 하려는 주역 3위는요. 네. 아 저는 이거 1위로 올려놓으셔야 되나? 네. 순위를 대통령님을 이렇게 네, 3위로 전 올려. 대통령. 신스틸러인데 왜냐면 하나도 지금 아무것도 하고 계시지 않지만 존재감이 이번 주에 어떻게 보면 크다. 아무도 언급하시지 않고 또 박근혜 대통령도 전 대통령님도 어떤 메시지도 내고 있지 않지만 지금 어쨌든 대통합과 관련된 지난주에 여러 가지 사안이 있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사실 2위, 1위 다 띄워주실래요? 안 되나요? 아니, 긴장감이 있어야 돼. 그런가요? 이게 왜냐면 같이 연결해서 얘기를 해야 돼서. 아니, 이거 그렇게 좀 하지 마세요. 네. 집중해서. 그래서 네. 박근혜 대통령과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탄핵에 대한 얘기가 다시 언급이 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네. 그리고 젊은 세대들도 지금 저는 사실은 지금 박사과정 헌법 전공인데 저야말로 성균관대에서 박사과정 중에 내내 탄핵은 부당하다 해서 교수님들한테 엄청 찍혔어요. 따로 불러서 김신혜 박사 그 얘기는 그냥 언급을 하지 않아줬으면 좋겠다. 저는 주제도 아예 탄핵 관련해서 노무현 탄핵과 박근혜 탄핵이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됐었는지 그걸로 정했어요. 네, 그러니까 소논문 주제를 발표 소논문. 주제를 박사 논문 주제 말고. 예, 실제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조금 일찍이죠. 지지난 학기니까요. 근데 그 언급이 이제 명확하게 다 이곳저곳에서 나오고 있고 사실 통합과 쇄신 그리고 가려면 이제 탄핵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지금 국민들의 얘기가 있고요. 덮고 가자와 그리고 언급하자인데요. 제가 이걸 갖고 기도를 했어요. 이번 주 몸살 나고서 왜냐면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다 똑같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 받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 예, 그러니까 제 응답이라는 게 꼭 이렇게 막 이런 게 아니라 혹시 이거일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2위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벌써 그래요. 네, 2위로 자연스럽게 넘어갈게요. 쇄신 통합의 시도하는 주역 3인 2위는요? 네, 탄핵 쇄신 통합의 주역들 누군지 몰라요. 누군지 몰라요. 지금은 사실은 어둠 속을 비추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제 제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근데 저는 뭐 똑똑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대한민국 걱정하는 그냥 젊은 애기 엄마예요. 근데 이렇게 후레쉬가 하나 생각났어요. 후레쉬. 근데 마이크 아주 작은 얇은 마이크인데 이 정도 마이크예요. 근데 이게 후레쉬인데 아무 역할이 없어요. 사실 이런 밝은 빛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아주 어두운 터널에서는 요게 비치면요. 저게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저게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비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 후레쉬를 주셨고 그 후레쉬 갖고 이렇게 비추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러다가 어떤 영화 한 편을 제가 보게 됩니다. 예전에 봤던 영화인데 최근에 다시 이제 3번을 봤어요. 돌려서. 뭔 영화예요? 한번 포스터 주실래요? 예. 모아나라는 나 이건 못 봤는데 네, 뭡니까, 이거? 모아나라는 애니메이션 뮤지컬 영화예요. 그래요? 한 3년 전에 나왔던 영화고요. 이 아이가 나오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이 영화로 좀 설명을 짧게 드리고 싶어요. 이 마우이 얘는 마우이인데요. 나중에 이제 이게 누구 역할인지 이렇게 조금 빗대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이 부족에서 태어나는데 이 섬에 이 바다 있잖아요. 이 아이는 그냥 뭔가 바다에 끌림을 가져요. 뭔가 모르게. 그래서 아기 때부터. 그리고 이 아이의 할머니는 이 아이가 바다에게 선택받은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뭐 전체 스토리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이 통합과 쇄신과 앞으로 어떻게 화해하고 네, 박종규님 감사합니다. 네, 보신 분들이 있으면 독도 헬기사고 뭐 이런 유족분들 얘기하시죠. 네, 지금 너무 위기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 통합이 돼야 되고 또 통합이 어려울 것 같고 이런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하나의 스토리가 우리 영화나 어떤 스토리는 잘 짜여진 스토리잖아요. 네. 그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 이렇게 좀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다 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는 상처가 많은 어떤 이런 게 반신반인이에요. 그래서 반은 동물이고 반은 또 인간이고 그래서 자유자재로 변신을 해요. 근데 마음씨가 못된 사람은 아닌데 권력을 탐해요. 누군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많이 욕하는 저는 김무성, 유승민을 이 마우이로 봅니다. 뭐냐면 그래서 이 아주 그 평화의 엄마의 섬이 있어요. 엄마의 섬 이름이 뭐냐면 하도 헷갈려서 우리 딸한테 몇 번을 얘기했는데 엄마 바보야. 몇 번 얘기해줘도 몰라 그래가지고 이름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들었어요. 엄마라고. 어머니의 섬이 테피티예요. 테피티. 네, 그 이름 중요한 네, 거예요. 테피티의 섬이 이 전 세계를 전 세상을 모두 평화롭게 만들고 생명의 섬으로 어머니의 섬이 만들고 있는데 그리고 바다도 아주 고요하고 행복한 적이었어요. 그리고 이 모아나예요. 얘 이름이. 근데 얘네 부족은 그 바다를 항해하던 아주 탐험적이고 아주 멋진 도전적인 부족이었어요. 근데 테피티 어머니의 섬이 그 생명의 원천이 뭔가 하다가 그 심장이 있어요. 초록색 심장. 그거를 여기 권력을 탐하게 된 거예요. 그 어머니의 심장만 딱 따면 근데 얘도 착한 마음이에요. 뭐냐면 그 심장을 갖고 많은 사람들에다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명을 한마디로 본인은 까면 안 되는데 그걸 본 거죠. 그래서 저 심장이 핵이구나. 저 심장만 가져가면 우리 인간 부족을 그 어머니의 섬은 전 세상을 바다, 동물, 생물, 곤충까지 다 돌보는 어머니의 섬인데요. 얘는 인간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그 모든 변신을 수도 없는 변신을 해서 그 심장을 따옵니다. 그때부터 이 세상이 암흑으로 바뀌어요. 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아이러니네. 아니죠. 그러니까 얘의 욕심 봐보세요.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의 권력만 뺏어 오면 야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냐 줄 게 있는 거예요. 야 우리 다시 한번 혁신해서 개혁해서 우리가 뭔가 해보자. 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얘 계산이 틀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감이 안 되는데 그 심장을 받았잖아요. 그 뒤로 얘는 되게 곤란한 상황이 계속 와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만화고 설정적인 상황이지만 저는 지금 우리 보수 우파, 자유 우파에 있는 많은 일들이 이 영화와 상당히 유사하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나요. 그냥 얘는 태어나서 할머니가 막 바다를 사랑하는데 이 부족은 바다에 상처가 있어요. 왜냐면 바다로 가면 다 인간들이 죽었어요. 왜냐면 여기에 대한 원한이 있잖아요. 바다에 트라우마가 있네요. 네. 그래서 얘를 절대 바다로 못 가게 하는데 바다가 얘를 불러요. 그래서 아기 때부터 바다들이 얘를 점점 오게 만들라고 심지어 바다에 길이 열리고 수족관이 생기고 이 아이는 그냥 바다에 끌리고 그 바다 안을 보게 돼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이제 자라난 한 아이가 이제 나오는데 이제 이렇게 상황이 있고 통합이 될 수도 없고 여기는 끝까지 욕심이 있어요. 끝까지 욕심이 있고 나는 오라. 사과를 절대 안 해요. 나는 그 심장 갖고 인간을 유익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나도 틀어진 걸 어떻게 계속 이래요. 그리고 그 용암의 섬이라고 하는 테카가 있어요. 테카가 불이 돼가지고 괴물이에요. 괴물이 돼서 이 인간 세상 바다에 오려는 사람들을 다 죽여요. 어떤 식으로든 괴롭히고. 근데요. 이제 아시겠죠? 예, 이런 그쪽 세력은 누군지 알겠죠? 네, 느낌 아시겠죠? 네, 그쪽 세력은. 이렇게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 아이가 이제 자라요.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너는 바다로 가라고 해요. 그리고 할머니는 죽으면 가오리가 돼서 결국 나는 바다로 갈 거야라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 아이가 모아나가 바다를 막 가요. 어떤 닭 한 명 데리고 가는데 이건 뭐 나중에 한번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되는데 마지막 이제 그 불의 신을 만나요. 근데 얘가 이 섬 위에 올라가서 이걸 봐야 되거든요. 얘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 위에서 딱 보고 알게 돼요. 심장이 결국 그 용암의 신, 아까 그 불의 신에게 붙여야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바다들이 자기를 돕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모아나가 바다들에게 말해요. 내가 그에게 갈 수 있게 해줘. 그가 나에게 올 수 있게 해줘. 하고서 딱 섰어요. 용감하게 당당하고 담대하게 딱 섰는데 그 불의 신이 사실 죽는 거거든요. 불의 신이 오면 거기에 서요. 그리고 심장을 탁 들이대니까 당연히 미친 듯이 달려든 거예요. 사실 이 심장 싸움이었거든요. 네. 막 오는데 난 너가 누군지를 알아.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의 신이 눈을 탁 감아요.
그리고 이제 너가 너답게 살게 해줄게 하면서 탁 초록 심장을 딱 갖다 줍니다. 그리고 이 용암의 이 겉에 있는 이 흙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요. 그가 아까 어머니의 섬인 거예요. 네, 물론 이거는 아주 메타포고 우리 현실에서는 없는 얘기인데 저 왜 뜬구로 잡고 저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뭔가 현실 속에서 답이 안 보일 때 어떤 이종우님, 김신혜님 감기 걸리셨네. 목소리 맹맹하죠. 네. 쌍화탕 드시네. 네, 감사합니다. 어제 막 뜨거운 거 먹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게 비유로 치면은요. 저는 일단 박근혜 대통령을 어머니의 섬으로 봐요. 우리 자유우파 계열에서 어머니의 섬을 권력을 일단 어떤 방식으로든 탄핵이란 건 저는 그 심장을 빼앗는 행위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양쪽 진영에선 다 유익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얘도 나쁜 아이는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그 심장을 딱 넣고 그 어머니의 섬이 탁 파지면서 얘를 탁 째려봐요. 요번에 문재인이 윤석열을 째려봤듯이. 왜냐면 네가 내 심장을 가져갔잖아. 이런 원망과 화가 그래서 완전 눈 레이저가 나옵니다. 그 어머니 세상을 품는 그 어머니가 이 마우이를 이러고 쳐다봐요. 그런데 마우이가 그때 어떻게 하냐면 바로 90도를 숙여요.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요. 당신의 생명을 뺏어가면 내가 우리 인간 부족에게 인기를 얻을 줄 알았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했더니 그때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대국민 사과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마오이가 절대 사과할 인간이 아니거든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화나 있는 김무성, 유승민이에요, 사실은. 근데 사과할 대상이 국민에게 사과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왜냐면 얘를 통해 봤잖아요. 인간을 유익하게 하는 방법이 쉽게 얘기하면 박근혜 대통령한테 사과해라. 사과를 하는데요. 봐봐요. 이 마우이가 그냥 깨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대 얘한테 사과해 하면 얘는 안 해요. 얘는 세상 됐어. 난 절대 안 해. 나는 계속 1000번도 10,000번도 변신할 수 있는 나는 이런 부족적이야. 난 니네한테 절대 사과 안 해. 이러던 애거든요. 자만하고. 근데 이 아이를 통해 본 거예요. 정말 뭐라 그러죠? 용서한다는 게 뭔지, 통합이 뭔지, 그 정체성. 그 어머니 섬이 있어야 인간 부족도 살 수 있다는 거. 한마디로 그게 다 따루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느낀 거예요. 그러자마자 그 자기 성품은 아니지만 90도 사과가 바로 나왔거든요. 그러고서 그 어머니 섬이 웃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대입을 하면 현실 정치로 대입을 하면요. 네. 저는 이 통합이 지금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지금 빨랐고 어쨌든 서로 셈법이 막 돌아가고 있고 지금의 셈법 지금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는 셈법으로 통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셈법은 얘는 이것도 잃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여기서 박근혜 대통령으로 제가 본 그 어미섬이 얘를 째려받고 절대 화해할 수 없는 눈빛이었지만 얘가 사과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고 했거든요. 왜냐면 우리 부족을 살리려고 했는데 그게 전 세계를 망가뜨리는 일인지 몰랐어요. 저는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우리는 그게 제가 얘기하는 그쵸? 유승민과 김무성이 근데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들은 어려운 게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이 영화 이후를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왜 지금 안 되냐면 그들은 그럼 언제 돼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일단 12월 3일 이후에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 어미 섬이 있고 거기로 인도하는 무언가가 있었잖아요.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황교안 대표가 뭐 하나가 되기를 우리는 바래요. 그러나 사실 감동을 주지 못했어요. 왜냐면 대통합 메시지를 지금 냈지만 아무도 황교안 대표님이 이 뭐 하나처럼 용기를 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국면 전환으로 이렇게 하도 박찬주 대장부터 계속 똥볼을 차니까 이 시점에 그 메시지를 내는 걸로 느껴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감동이 크게 없고 그들을 마음대로 그러니까 그 뒤에 심지어 중앙일보 기사가 떴잖아요. 뭐 김무성계부터 유승민 A 플랜이 있었다, B 플랜이 있었다까지 떴잖아요, 기사가.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되게 지금 힘든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다시 본심으로 돌아가자예요. 지금 사실 오늘 황교안 대표님 같은 경우는 지금 민생 콘서트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 봤는데 별 볼 내용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냥 물론 당연히 민생이 중요하죠. 소상공인들 모아놓고 토크 콘서트 중요하죠. 근데 자꾸 피하면
지금 국민들은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요? 쇄신은 어떻게 할 거고 통합은 어떻게 할 건데요? 라고 지금 메시지를 보내고 있잖아요. 전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믿어요. 그럼 앞으로 나올 것이다. 근데 그쵸.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뭐 앞으로 나올 거야. 뭐 이렇게가 아니라요. 이제 그 다음 말씀드릴게요. 이거 넘겨주시고요. 네. 2위에서 1위로 가주시면요. 1위로 네. 갑시다. 야, 1위로. 그건 저는 아니 이 영화를 본 사람은 지금 이해가 잘 되겠지만 전혀 이 모르시겠죠. 애니메이션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무슨 이해가 잘 얘기인가? 안 돼요. 안 되니까 그걸 아. 딱딱딱딱 짚어주셔야 되니까 이 영화를 본 사람은 맞아. 그래 이거 되게 안 봤는데? 네. 그러네요. 제가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또 따로 제 방송에서 그러니까. 길게 한번 하겠습니다. 자,